참교육 3화. 이번만큼은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멈췄습니다. 1화의 통쾌함도, 2화의 시원한 반격도 없었습니다. SNS 게시물 딱 한 줄, 그 짧은 문장이 한 교사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것은 드라마가 아닌 우리 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 하나로 교실의 권위를 짓밟고, 누군가는 화면 뒤에서 익명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교사는 교단에서 즉시 분리되어 고립됩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민원을 차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잔인한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그저 방관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꼼꼼샘이 전하는 참교육 3화. 그 팩트체크를 지금 시작합니다. 드라마 속 소현여자고등학교의 교실.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은 결코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3화의 서사는 2017년 발생한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사망 사건을 그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쫓다 보면 드라마의 장면들이 실제 했던 비극의 기록과 겹쳐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 교사의 마지막,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라마는 이 잔인한 현실을 스크린 위로 옮겨놓았습니다. 한 인간이 사회적 매장과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 그 끝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기록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영상 매체의 연출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묵인해온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 빚어낸 현실의 투영입니다. 당시 그 선생님이 겪어야 했던 고립과 학교라는 공간이 보여준 방관의 태도는 드라마 속 고영수 선생님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화면 너머의 허구가 아닌 기록된 역사를 마주하는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만 소비할 수 없습니다. 3화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왜 그를 지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반성입니다. 극중 한예리는 거침없이 스마트폰을 두드립니다. SNS 게시물 하나가 순식간에 학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고영수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시선들이 그를 덮칩니다. 한예리는 담임교사가 다가와 상황을 제지하려 하자 그 자리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온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상황을 성추행 사건으로 뒤바꿉니다.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학생들의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선생님을 향합니다. 그 짧은 순간 고영수 선생님의 이름 뒤에는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게시물 아래에는 확인되지 않은 비난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학교 게시판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까지 그의 신상은 갈갈이 찢겨 온라인 공간에 전시됩니다. 해명할 틈도 주지 않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앞에서 그는 그저 교단 위에 굳어버립니다.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논란의 중심이 된 교사를 교단에서 즉시 분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진실은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오직 조작된 사실만이 그를 사회적 매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은 이제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실 밖으로 밀려난 고영수 선생님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이 됩니다. 학교는 민원 차단을 이유로 그를 면담실에 가두고 교육청은 진상규명 대신 사직을 종용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고소하는 순간 여론은 그를 다시금 아이를 공격하는 가해자로 몰아세울 것이라는 경고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려 애쓰지만 수천 번 공유된 허위 사실은 이미 진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동료 교사들조차 침묵하며 거리를 둡니다. 교단에서 분리된 그는 홀로 텅 빈 방에 앉아 쌓여가는 독촉장과 비난의 메시지를 마주합니다. 해명할 기회는 영원히 박탈되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그가 겪는 고통을 숫자로만 처리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차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력감은 그를 짓누르고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차가운 영안실 문이 열리고
고영수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장례식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곳은 애도의 공간이 아닙니다. 입구부터 줄지어 늘어선 화환들이 기이한 풍경을 만듭니다. 국화꽃 대신 섞여있는 조롱의 문구들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하고 대신 익명의 비난이 담긴 메시지들이 스마트폰 알림음을 통해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짓밟는 듯한 화환의 리본들이 바닥으로 구릅니다. 그 곁을 지키던 아내는 쏟아지는 비난과 멈추지 않는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가운 바닥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런 보호막 없이 현실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받아낸 그녀의 모습 위로 조롱 섞인 화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죽음 이후에도 진실을 가로막는 악의적인 2차 가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의 정막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무너진 삶을 조롱하는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시스템은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도 철저히 침묵하며 그저 고인의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현실의 교사들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교단에서 격리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교실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대신 민원 창구에 전화선을 뽑고 교문을 걸어 잠깁니다. 관리자들은 교사를 사무실로 불러 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은 잠시 조용히 있으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책상 위에 쌓인 민원 서류를 덮으며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사건을 밀어넣습니다. 교사의 무너진 일상은 그들에게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의 한 줄일 뿐입니다.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교사가 법적 대응을 고민할 때마다 그들은 침묵을 강요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는 교사를 보호하는 대신 민원인에게 교사를 내어주고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홀로 버티던 교사가 결국 무너져 내릴 때 시스템은 그제야 뒤늦은 사과문 한 장을 준비합니다. 교사를 지켜야 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민원을 차단하고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는 매뉴얼만이 교실을 지배할 뿐입니다. 드라마 속 이말림은 단 몇 번의 키보드 조작으로 해킹을 시도해 진실의 조각을 찾아냅니다.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은 그 통쾌한 복수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은 다릅니다. 디지털 공간에 퍼진 허위 정보는 삭제되지 않은 채 수천 번 공유됩니다. 교사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을 오가는 사이 게시물은 이미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교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빚을 내어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잔혹한 현실은 법정 밖에서 시작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교사가 학생을 고소하는 순간 여론은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교사를 향해 학생을 공격한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학교의 게시판은 비난의 글로 도배되고 교사는 동료들조차 외면하는 교무실 한 구석에서 홀로 싸움을 견뎌야 합니다. 드라마는 픽션 속에서 악을 단죄하지만 현실의 교사는 법적 증거를 모으는 동안 쏟아지는 악의적인 댓글과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드라마가 끝난 뒤 화면이 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정적입니다. 우리는 이말림의 속 시원한 응징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현실에는 그를 대신할 해결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글 하나에 교실 전체가 흔들리고 동료들의 외면 속에 혼자 버티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무고한 웃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마주하고 누군가는 텅 빈 교무실에서 홀로 사직서를 만지작거립니다. 드라마 속 고영수 선생님이 겪었던 그 비극은 2017년의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방관하고 여론은 검증되지 않은 날 선 말들을 쏟아내며 교사의 존엄은 교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드라마가 픽션이라면 고감 꼼꼼샘이 전하는 이 현실의 기록들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교실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그 선생님을 대체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외면한 그 자리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픽션이라면 꼼꼼샘은 팩트입니다. 다음 사항 화 팩트체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